반갑습니다. 북한 개방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김오프너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위하여 사역하였던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먼저 북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개방만이 북한 백성을 기아와 헐벗음에서 살리는 길이 됩니다. 북한의 노예와 같은 인권 유린의 종지부를 찍는 일도 개방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장착시키는 일도 개방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개방입니다.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 전 국민을 철저히 분리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은 협력하여 민중봉기나 쿠데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도 소련으로부터 배운 것이지만 북한은 훨씬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개방이 되면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도시나 마을에서 40km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딸이 해산하였어도 통행증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모두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발급을 받는 데는 뇌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의 장례는 보통 3일장인데 뇌물을 쓰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3일 지난 다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의 죽음을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또 왔다 그래도 가는 과정도 오래 걸리니까요. 북한의 학교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학교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대규모로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다 띄어놨습니다. 가까운 대학 기숙사에 형제가 있다 그래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대도 심지어는 보위부까지 한 군데 대규모의 부대를 두질 않았습니다. 다 따로따로 띄어놨습니다.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함부로 통행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연락할 수도 없고 통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시와 보고는 중앙당 상부로부터만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1995년에 육군단 사건이 생겼습니다. 평안북도에 3개 사단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데 중국과 애화벌이하는 일로 군단 지휘관과 고급 장교들과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단장이 고급 장교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씌워서 숙청을 했는데 이에 반박하는 사건이 반란 사건이 되어 간주되어서 군단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육군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도시가 반란이 일어나면 도시 하나를 안전히 없애버리고 주변의 도시의 사람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도시와 마을을 각각 분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송림시에 1998년 8월에 항해 제철소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고난의 행군시에 배급은 없고 일꾼들은 식량을 구하러 다닌다고 제철소가 가동이 중지되게 생겼습니다. 지배인과 간부들은 철을 중국에 몰래 빼돌리고 식량으로 바꾸어서 일꾼들에게 배급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탄로가 되어 지배인과 간부 사원 8명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은 반발을 일으켰죠. 우리를 지배인이나 간부들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상은 못 줄 만전 이렇게 처형해서 되겠느냐 하고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위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새벽에 인민군 시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안전히 다 뭉개버렸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송림시에서 계속되는 공개 처형으로 도시 전체는 죽음의 공포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 도시의 사람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생활총화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 가깝게 지내던 다른 사람에게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분리정책입니다. 2011년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민중봉기가 날 때 북한의 휴대폰은 20만 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08년부터 이집트 오리콘 회사에서 통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휴대폰을 일시에 수집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후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갖다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휴대폰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봉기는 휴대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서 기습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시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휴대폰이 있다고 해도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휴대폰이 도청되고 있으므로 잘못 사용하다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함께 타고 들어온 북한 노동자들 중에도 서로가 다른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파견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말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자기 직장의 지배인이나 당비서, 보위부 지도원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1번 동지, 당비서를 2번 동지, 보위 지도원을 3번 동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고 있는 부하 직원이 혹시 러시아 정부에 고발을 하면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간부라고 해도 혼자 다니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상 2명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2명씩 다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사실 러시아에 들어오는 모든 노동자의 비자의 제목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중에서는 영업비자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비자 이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비자법의 위반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비자로 온 사람은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최근의 비자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됩니다. 노동 비자로 나왔기 때문에 비자와 다른 일을 하다가 걸리면 추방을 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안에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의 회사입니다. 김정일은 매일 1000통에 가까운 보고서를 핵심회의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동일한 보고를 매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관은 최소한 3가지의 그룹의 다른 보고자가 있습니다. 만일 군인 경우에는 총참모총장, 그리고 총정치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지휘부와 보위사령부 각각 따로따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0통이 넘는 것을 올린다고 해도 그룹은 이제 한 300그룹 정도 되겠죠. 김정은이는 아무리 술이 많이 먹은 날이라도 이 보고서를 꼭 읽어보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고영이가 이 문서를 보고 분리하여 장군님이 볼 것, 보지 않아도 될 것, 분리해서 놔뒀다고 합니다. 장성택이가 실권한 것도 이 보고서가 받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내용을 올리는지 알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곧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조직과 조직을 분리하여 민중봉기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되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남한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도 한동안 분리정책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시위와 파업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된 마당에 북한만 분리정책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도 중국과 홍콩은 계속적으로 분리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두 체제로 운영하고 있죠. 중국의 재정 수준이
홍콩과 비등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 정책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중국과 홍콩처럼 분리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통일 이전의 개방은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개방 이후 20년이나 30년이 지난 이후에 통일을 하여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버틴 이유, 공포 정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시하는 방송을 이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개방방송의 김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